그의 이마에 얹은 손끝에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다. 한밤중 온 집안이 잠든 고요 속에서 그 온기는 단순한 병자의 체온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메마른 내 심장 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금기된 불꽃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어떤 것이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지붕을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이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죽여 지켜보는 그의 잠든 얼굴은 젊고 무방비했으며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미영은 55의 나이에 20년 전 남편을 잃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오로지 외동딸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다. 딸을 시집 보내고 손주가 태어나자 그녀의 삶은 더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딸의 행복, 사위의 안녕, 손주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미영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침묵해왔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숲속 동물처럼 자신의 감각과 욕망을 꽁꽁 얼려버린 채 아침 7시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졌다. 넓은 침대 한가운데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밤새 꾸었던 꿈은 늘 그랬듯 흐릿했고 아침의 정적은 밤보다 더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옆자리는 언제나 비어 있었고 그 빈 공간은 미영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듯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벗어나기 싫어 몸을 웅크렸지만 이내 익숙한 하루가 시작될 것을 알기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 딸이 어렸을 적 뛰놀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룻바닥. 이제는 그저 삐걱거리는 낡은 소리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부엌불을 켜자 환한 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냉장고 문을 열고 김이 서린 식재료들을 바라봤다. 무엇을 먹을까? 굳이 차려 먹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라면 한 봉지, 아니면 어제 남은 찌개 데워 먹는 게 낫겠지. 딸과 사위가 집에 있을 때는 늘 정성껏 아침 식탁을 차렸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딸은 최근 해외 출장이 잦아 집에 머무는 날이 드물었다. 사위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 많았고 식사도 회사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늘었다. 커다란 거실은 미영의 고독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예전에는 딸과 드라마를 보거나 손주 재롱을 구경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곳이었다. 지금은 텔레비전을 틀어도 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뿐이었다. 인기척 없는 공간에서 홀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이 서늘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꼭 그녀의 지나간 세월 같았다.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덧없이 지는. 딸 은희는 효녀였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매주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가끔 선물도 보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항상 바쁜 일상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대화는 늘 형식적인 안부와 걱정으로 끝났다. 엄마, 건강하세요? 밥 잘 챙겨 드시고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미영은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이 필요했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딸의 삶은 이미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었다. 엄마,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준호 씨 잘 좀 챙겨주세요. 회사 일 때문에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엄마 음식 좋아하니까 든든하게 먹여서 보내주세요. 은희의 마지막 통화는 언제나 그랬듯 사위에 대한 당부로 끝났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딸이 없어도 사위는 내 아들 같았으니까.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모르게 소외된 감정이 스며들었다. 딸의 관심은 온통 남편에게 쏠려 있었고 자신은 그저 그들을 돌보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사위 준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30 중반의 나이에 번듯한 직장을 가졌고 성품도 차분하고 예에 발랐다. 처음부터 미영에게 극진히 대했고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미영은 그런 준호를 보며 자신의 딸이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을 홀로 키운 자신과는 달리
은희는 좋은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니 그걸로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준호는 매일 아침 미영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미영은 바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간단하게라도 먹여서 보내야 할 것 같았다. 벌써 가는 거니? 이거라도 먹고 가렴. 따뜻한 국이라도 먹어야 속이 든든하지. 미영이 끓인 미역국을 준호 앞에 놓자 준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의 칭찬 한마디에 미영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꽃이 피었다. 20년 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접한 음식이 칭찬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미영의 고독한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딸이 해외 출장을 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거실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던 미영에게 준호가 다가왔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오지 않아서. 자네도 아직 안 자고? 네, 회사 일이 좀 남아서요.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제가 타드릴게요. 준호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향긋한 커피 냄새가 거실을 채웠다. 미영은 커피잔을 받아 들고 준호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미영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딸의 부재로 인해 생긴 텅 빈 공간을 준호의 침묵이 채워주는 듯 했다. 요즘 은희가 많이 바쁘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승진 문제도 걸려있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겠어요. 제가 일찍 오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요? 그의 말에 미영의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 홀로 지내는 것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딸조차도 그저 잘 계세요 라는 말로 끝낼 뿐이었다. 준호의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아니야, 자네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저한테는 큰 낙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젊고 싱그러웠다. 미영은 그 웃음에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낯선 감각이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웃음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은 이미 늙고 메말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것을 갈망하는 어렴풋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마치 죽어있던 샘물이 다시 솟아오르려는 듯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에서 가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미영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준호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싶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영은 놀라서 거실로 달려나갔다. 준호는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밤새 아팠니? 약은 먹었니? 네. 해열제는 먹었는데 열이 잘 안 내려요. 준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움직였다. 이 집에서 그를 돌볼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어. 내가 죽 끓여줄 테니. 준호는 미영의 부축을 받아 힘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뜨거운 몸이 잠시 미영의 팔에 닿았을 때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예상치 못한 감각들이 그녀의 잠든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열에 들뜬 그의 잠든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던 미영의 손끝은 20년 만에 다시금 살아있는 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영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는 단순한 병자의 체온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메마른 그녀의 심장 어딘가를 건드리는 금기된 불꽃처럼 희미하게 흔들리는 어떤 것이었다.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내자 뜨거운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미영은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지붕을 때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지만 이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젊고 무방비한 그의 잠든 얼굴 앞에서 미영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았다.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열에 들떠 거친 숨을 내쉬는 그의 곁에서 미영은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새벽이 깊어지자 열은 잠시 내려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치솟았다. 땀으로 젖은 그의 잠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나빠질 것 같았다. 미영은 망설였다. 20년 동안 홀로 지내며 잊고 살았던 남자의 체온, 그리고 그로 인해 피어나는 낯선 감각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갈아입혀야 해, 이건 간병이니까? 미영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부끄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떨림이 피어올랐다. 침대 옆 의자에 걸쳐져 있던 깨끗한 잠옷을 집어들었다. 옷깃을 잡고 준호의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그의 몸이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땀으로 축축한 잠옷을 벗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팔을 들었다. 그의 넓고 탄탄한 어깨, 그리고 땀으로 반짝이는 등 근육이 시야에 들어왔다. 젊은 남자의 몸은 그녀의 기억 속 남편의 모습과는 달랐다. 훨씬 더 강인하고 생기 넘쳤다. 미영의 손끝이 그의 살결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쿵 하고 크게 울렸다. 미쳤어, 미영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이건 간병이다. 병든 사위를 돌보는 장모의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준호의 옷깃을 잡은 채 좀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땀에 젖어 살결에 달라붙은 잠옷을 벗기기 위해 더듬거리자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맨살에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 그리고 그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잊고 살았던 감각들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듯 했다. 간신히 젖은 잠옷을 벗기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히자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준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남자 냄새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땀과 비누 향이 섞인 젊고 건강한 남자의 냄새. 그 냄새는 그녀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세상을 다시금 그녀에게 데려다주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그의 잠옷 매듭을 묶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데 침대에 누워있던 준호가 살짝 뒤척였다. 어머니, 결에 들뜬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잠꼬대인지 아니면 의식적인 부름인지 알 수 없었다. 미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를 부르는 듯한 그 목소리에 그녀의 온몸이 긴장했다. 괜찮니? 어디 불편해? 미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준호는 다시 잠잠해졌다.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실망감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스쳤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무렵 준호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력이 없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를 보며 미영은 걱정이 앞섰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먹고 싶은데 힘없이 고개를 떨구는 준호의 모습에 미영의 마음이 짠했다. 뭘 죄송해. 어서 나아야지. 내가 먹여줄게. 입만 벌려보렴 미영은 식탁에 앉아있는 준호 앞에 마주 앉았다. 직접 끓인 부드러운 전복죽을 숟가락에 떠서 조심스럽게 그의 입가로 가져갔다. 준호는 순순히 입을 벌렸다. 따뜻한 죽이 그의 목을 넘어가는 것을 보자 미영은 비로소 안도했다.
죽을 한 숟가락씩 먹여줄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입술에 스쳤다. 촉촉하고 따뜻한 그의 입술 감촉은 미영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남자와의 친밀한 접촉이었다. 나는 그저 간병을 하는 거야? 딸을 대신해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질문이 맴돌았다. 정말 그게 다일까? 이 떨림은 무엇일까? 죽을 다 먹인 후 미영은 준호의 입가를 냅킨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순간 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의 시선이 미영의 눈과 마주쳤다. 열기로 촉촉한 그의 눈빛은 몽롱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깊은 갈망이 서려 있는 듯했다. 미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두 시선은 어떤 거대한 힘에 이끌린 듯 서로를 응시했다. 몇 초, 아니 어쩌면 영원처럼 느껴질 그 짧은 순간, 미영은 준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듯했다. 젊고 강인한 남자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늙고 초라한 장모가 아니었다. 여전히 매혹적이고 살아있는 여자였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미영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다 먹었으면 방에 가서 더 자렴. 약도 먹어야지. 미영은 허둥지둥 냅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며칠 동안 준호는 미영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병은 두 사람 사이에 낯선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준호는 미영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은희가 알면 나를 뭐라고 하겠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마주 앉거나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면 그들의 시선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겼다. 스치듯 마주치는 눈빛 속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미영은 그럴 때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다. 미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준호는 샤워 가운만 걸친 채 욕실에서 나왔다. 젖은 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그의 넓은 어깨와 가운을 적시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물기와 비누 향이 거실 전체를 채웠다. 미영은 순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준호의 맨다리와 젖은 가운 아래로 어렴풋이 드러나는 그의 가슴을 훑고 있었다. 젊고 강인한 남자의 육체. 그 앞에서 미영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준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잠이 오지 않아서 미영은 겨우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준호의 젖은 머리칼 끝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준호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소파 옆을 지나갔다. 순간 젖은 수건이 그녀의 어깨에 스쳤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미영의 맨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실수야. 우연히 스친 것뿐이라고 미영은 애써 이성을 부여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다. 쿵,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직격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미영은 밤새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젖은 어깨, 그리고 땀으로 반짝이던 그의 등 근육, 그리고 그의 뜨거운 입술 감촉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넓은 침대 한가운데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이 모든 감정은 잘못된 것이었다.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었다. 하지만 한번 깨어난 욕망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그녀의 내면을 태웠다. 나는 이제 55이야. 늙고 초라한 아줌마일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준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여자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준호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그녀는 그의 미역국에 계란을 풀고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다. 부엌은 김치찌개 냄새로 가득했다.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고생은 무슨. 어서 와서 앉아. 이제 다 됐다. 미영은 준호에게 따뜻한 국물을 떠주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자 미영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약간 수척했지만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미영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준호의 칭찬 한마디에 미영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다. 그때였다. 준호가 미역국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준호는 황급히 숟가락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미영도 동시에 몸을 숙였다. 좁은 부엌 공간에서 두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미영의 시야에 준호의 넓은 등과 탄탄한 허벅지가 들어왔다. 그가 몸을 숙이자 그의 셔츠 등 부분이 살짝 들리며 맨살이 드러났다. 그리고 순간 미영의 손이 그의 등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결. 그리고 그 아래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그의 등에 고정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강렬한 접촉이었다. 준호도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등에 닿은 미영의 따뜻한 손길. 그 또한 그녀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두 사람은 거의 숨을 멈춘 채 그 자세 그대로 몇 초간 정지해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다시금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부엌 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좁은 부엌 공간에 갇힌 두 사람의 체온이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미영의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거칠게 요동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실수라고, 간병이라고, 단순히 몸이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등에 닿은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가 먼저 숟가락을 주워들고 몸을 일으켰다. 어머니. 제가 칠칠치 못해서 죄송해요. 준호가 당황한 듯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다. 아니야. 괜찮다. 얼른 마저 먹으렴. 미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몸과 마음이 젊고 강인한 사위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이 금지된 감정의 불꽃은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참이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그릇들을 정리했다. 준호는 여전히 상기된 얼굴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미영에게서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짧은 접촉은 좁은 부엌 공간을 뜨거운 공기로 가득 채운 듯했다. 미영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격렬한 박동을 느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국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었다. 다 먹었으면 방으로 가서 좀 더 쉬어. 아직 몸이 다 회복된 게 아니니까. 미영은 등 돌린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준호가 눈치챘을까봐 불안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자꾸 폐만 끼치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도 왠지 모를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미영은 대답 없이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방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미영은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손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이전까지는 장모님과 사위라는 단단한 틀 안에 갇혀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미영은 준호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과 마주칠 때면 지난번 부엌에서 느꼈던 짜릿한 전율이 다시금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준호 또한 달라져 있었다. 그는 미영을 대할 때마다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그의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어떤 탐색과 어쩌면 갈망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딸 은희는 여전히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동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가 방에서 나올 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혹은 부엌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고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간병이라는 명목 아래 시작된 친밀감은 이제 그녀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늘 끝을 맴돌다 이내 준호가 있는 방문 쪽으로 향하곤 했다. 그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집안에는 오직 뜨개질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미영은 이 고요함이 마치 자신과 준호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두꺼운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강렬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로 흘러나왔다. 그는 방에서 나왔는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준호니. 응, 잠시 뜨개질 좀 하다가. 자네는 벌써 다 했나 보네. 미영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뜨개질 바늘을 꽉 움켜쥐었다. 네, 거의 다 됐는데. 머리가 좀 복잡해서 바람 좀 쐴까 하고 나왔어요. 준호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며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비가 오네. 밤 공기가 제법 차갑다. 감기 다시 걸릴라. 미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답답해서요. 요즘 회사 일도 그렇고 은희 씨도 없으니 집에 혼자 있는 어머니도 심심하시겠어요. 준호의 말에 미영의 가슴 한쪽이 뭉클했다.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뭐, 익숙하다. 혼자 지내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영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미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미영의 눈과 마주쳤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미미한 빛과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져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아련해 보였다. 어머니, 힘드시죠? 혼자 계시는 거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 질문은 미영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상처를 건드렸다.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했던 외로움과 쓸쓸함. 그 모든 감정들이 준호의 따뜻한 시선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미영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개를 떨구고 바늘 끝만 바라봤다. 아니, 괜찮다. 뭘 그런 걸 다 걱정하니.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미영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미영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그는 미영이 앉아있는 소파 맞은편, 즉 은희의 자리였던 곳에 조용히 앉았다. 어머니는 항상 강한 분이셨어요. 제가 처음 은희 씨를 만났을 때부터요. 혼자서 은희 씨를 키우시고 저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늘 저희를 챙겨주시고 준호의 말은 미영의 마음속 굳게 닫혔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미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물줄기 같았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존재. 오직 전마와 장모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준호는 다시금 그녀의 본래 이름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준호. 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준호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 준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미영의 떨리는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그 따뜻함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미영은 마치 얼어붙었던 샘물이 터져 흐르는 듯한 격렬한 감각을 느꼈다. 미안하다. 미영은 흐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말없이 미영의 손을 감싸 안았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의 떨림을 진정시켜주는 듯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게 창문을 때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왔다. 그들의 공간은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듯했다. 그날 밤, 비는 밤새도록 그칠 줄 몰랐다. 빗소리는 미영의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게 들렸고 천둥 소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욕망처럼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준호는 미영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미영은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체온과 그의 냄새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안정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짜릿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어머니, 주무세요. 준호의 낮은 속삭임이 미영의 귓가를 간지렸다. 아니, 잠이 오질 않아서 미영은 눈을 떴다. 거실은 어두웠고 텔레비전은 이미 꺼져 있었다. 오직 창밖에서 번쩍이는 번개 불빛만이 그들의 모습을 잠시 밝혀주었다. 준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다. 그의 눈빛은 아련하면서도 어떤 간절한 갈망이 서려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20년 만에 들어보는 아름답다는 칭찬이었다. 그녀는 55의 나이에 이미 늙고 초라한 아줌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왔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무슨 말을? 내가 늙어서 미영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아니요. 어머니는 제 눈에는 누구보다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외로우시죠? 준호는 천천히 미영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뜨겁고 달콤한 숨결이었다. 미영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몸은 마치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준호야. 이러면 안 된다. 미영은 애써 이성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미영의 볼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댔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어머니도 저처럼 외로우시잖아요. 제가 어머니 곁에 있어 드릴게요. 준호의 목소리는 달콤한 독약처럼 미영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이성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진 듯했다. 오직 그의 따뜻한 손길과 그의 달콤한 목소리만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미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에게 완전히 이끌리고 있었다. 준호는 미영의 얼굴을 감싸 안고 천천히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촉촉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의 입술 감촉. 그 뜨겁고 달콤한 키스는 미영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듯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죽어있던 샘물이 터져 흐르듯 격렬하게 반응했다. 죄책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희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는 준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그들의 격렬한 키스를 더욱 고조시켰다. 그 밤은 길었다. 밖은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며 세상과 그들을 단절시켰다. 어두운 방 안에서 미영은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강인하고 뜨거운 몸은 그녀의 늙고 메마른 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육체적 쾌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다시금 여자가 된 듯한 격렬한 감정을 느꼈다. 죄책감은 잠시 저 멀리 밀려났다. 오직 준호의 따뜻한 품과 그의 달콤한 속삭임만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준호의 속삭임은 미영의 귓가에 끊임없이 울렸다. 그의 칭찬 한마디는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금 끌어올리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미영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새벽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거센 비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강도는 한풀 꺾인 듯했다. 미영은 준호의 품에서 천천히 벗어나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그녀는 사위와 금지된 관계를 맺었다. 딸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내가 미쳤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영은 스스로를 비난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준호의 체온이 온몸에 남아있었고 그의 달콤한 키스 감촉이 입술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후회하는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분명 죄책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강렬한 희열과 함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 남아있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영혼이 준호의 품에서 다시금 깨어난 듯했다. 그것은 죄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구원이었다. 미영은 옆에서 잠들어 있는 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젊고 잘생긴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에게도 그녀처럼 이 밤이 간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준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의 살결은 여전히 뜨겁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 손길에 실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았다. 사랑, 죄책감,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미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미 강을 건넜고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금지된 사랑은 그녀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한 번의 일탈이 그녀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죄악일지라도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창밖은 이제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희미한 여명 속에서 빗줄기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곧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장모님과 사위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불꽃은 이제 막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참이었다. 고요했던 새벽 공기는 미영의 심장 소리만큼이나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준호의 품에서 벗어난 그녀는 엉망이 된 이불 시트를 움켜쥐었다. 창밖은 이미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미영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의 어둠 속에 갇힌 듯 혼란스러웠다. 어젯밤의 기억은 죄책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를 덮쳐왔다. 사위와 금지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딸 은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미쳤지,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영은 스스로를 비난하며 머리칼을 쥐어뜯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여전히 준호의 체온이 온몸에 남아있었고 그의 달콤한 입맞춤의 감촉이 입술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정말 후회하는가?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죄책감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강렬한 희열과 함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 남아있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영혼이 준호의 품에서 다시금 깨어난 듯했다. 그것은 죄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구원이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젊고 잘생긴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에게도 그녀처럼 이 밤이 간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준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의 살결은 여전히 뜨겁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 손길에 실어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았다. 사랑, 죄책감,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미영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미 강을 건넜고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금지된 사랑은 그녀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길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 한 번의 일탈이 그녀의 메마른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죄악일지라도 그녀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창밖은 이제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희미한 여명 속에서 빗줄기는 완전히 잦아들었다. 곧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그들은 다시 장모님과 사위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불꽃은 이제 막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참이었다. 준호는 미영의 손길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몽롱했지만 이내 현실을 인지한 듯 흔들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어색함과 함께 어젯밤의 뜨거운 잔상이 그들의 눈빛 속에 맴돌았다. 미영은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다행히 비는 그친 것 같구나. 미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준호는 말없이 미영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실로 향하는 미영의 발걸음은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잠시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도 미영만큼이나 복잡한 듯했다. 아침 식탁은 어젯밤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미영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어딘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다. 준호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미영도 그의 눈을 애써 피하며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평소처럼 미영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겨우 그래, 조심해서 가렴지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고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영의 가슴에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가 사라지자 미영은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미영의 마음속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오후 미영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옆집 김 여사가 그녀를 불렀다. 김 여사는 평소에도 소문이 빠르고 남의 집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미영 씨, 장봐 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사위분이 집에 자주 계시나 봐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걸 몇 번 봤는데. 김 여사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은희가 해외 출장 가서요. 사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며칠 돌봐줬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사위가 몸이 아프면 장모님이 돌봐줘야지. 그럼. 그런데 은희 씨는 언제 돌아와요?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 미영 씨도 고생이 많겠어. 김 여사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미영의 어깨를 툭 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미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미영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김 여사가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저 단순한 호기심일까? 미영은 허둥지둥 김 여사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김 여사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불안감은 마치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났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미영은 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준호야, 낮에 김 여사님이 우리 집에 대해 좀 캐묻더라. 준호의 얼굴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미영의 맞은편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느니. 은희가 없는데 사위가 집에 자주 있더라느니. 미영은 김 여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준호의 얼굴은 점차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상황에 대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요, 어머니. 뭐, 아팠다고 하면 다들 이해할 거예요.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미영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은희였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은희야. 엄마. 잘 지내셨죠? 저 내일 아침에 한국 도착해요.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져서요. 준호 씨한테는 미리 말해놨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다. 미영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일 아침. 이렇게 빨리. 그녀는 준호와 눈빛을 교환했다. 준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래. 잘 됐구나. 내일 아침에 보자. 미영은 겨우 말을 마쳤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을 든 채 허탈하게 웃었다. 은희가 내일 아침에 온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감과 함께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짧고도 뜨거웠던 비밀스러운 밤은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실은 그들에게 잔인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미영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은희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어젯밤 준호와 나눴던 뜨거운 키스, 그의 품에서 느꼈던 황홀경,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죄책감과 후회.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내가 대체 무슨 염치로 은희 얼굴을 본단 말인가? 미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은희는 그녀의 유일한 딸이었고 그녀의 삶의 전부였다. 그런 딸에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생각할수록 미영은 자신의 행동이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눈빛 속에서 느꼈던 강렬한 끌림과 20년 만에 다시 살아난 듯한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죄책감에 자신을 짓누르고 죽은 듯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 짧은 순간의 불꽃을 추억하며 살아가야 할까? 미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두운 거실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도시의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김 여사의 집 창문이 들어왔다. 김 여사의 집 창문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마치 그녀를 감시하는 듯한 불빛의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 여사님이... 혹시... 미영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황급히 커튼을 닫았다. 김 여사의 시선은 그녀의 죄를 파고드는 듯한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준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밤샘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이 오질 않아서. 너도 마찬가지인 모양이구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떨어져 앉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와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다. 내가 이성을 잃었어.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나약했습니다. 은희에게 평생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미영은 그런 준호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준호를 향한 연민이 피어났다. 그 역시 이 상황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제 어쩌면 좋겠니? 미영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은희가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겠죠?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나누었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어머니와 제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의 말은 미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리를 두자. 이별을 고하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은희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그래야 했다. 그래. 그래야지. 미영은 겨우 대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외로움이 준호의 품에서 겨우 깨어났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묻어야 했다. 그때 준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왔다. 그는 미영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제가 어리석게도 어머니 곁에서 너무나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은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준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영은 흐느꼈다. 아니다. 준호야. 내 탓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은 어젯밤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차가운 빗줄기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희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거실과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은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준호도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처럼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이었다. 그는 미영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 출근 준비를 했다. 그들의 눈빛은 애써 서로를 피했고 그들의 대화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끊겼다. 미영은 현관문 앞에 서서 준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평소처럼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준호 씨. 이제 출근해요. 김 여사였다.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는 김 여사는 미영과 준호를 번갈아 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도 당황한 듯 몸을 굳혔다. 네, 김 여사님. 아침 일찍 나가는 길입니다. 준호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런데 은희 씨는 아직 출장에서 안 돌아왔는데 준호 씨는 집에 계속 혼자 있었나 봐요. 미영 씨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김 여사의 말에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준호는 김 여사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짧게 인사하고 황급히 집을 나섰다. 김 여사는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의미심장하게 응시했다. 미영은 현관문 안쪽에 서서 김 여사를 마주봐야 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 미영 씨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혹시 어디 아파요? 김 여사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미영에게 다가왔다. 미영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아침이라. 바로 그때였다, 엄마. 저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들려왔다. 은희였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은희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은희의 눈과 김 여사의 눈, 그리고 미영의 눈이 차례로 마주쳤다. 은희는 미영과 김 여사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거대한 폭풍우 앞에 놓여 있었다. 은희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언제쯤 드러나게 될까? 미영은 현관문에 서 있는 은희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금지된 밤은 이제 현실이라는 잔인한 빛 아래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거실의 희미한 새벽빛은 어제의 폭풍 같던 밤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잔혹한 현실을 비추고 있었다. 미영은 이불을 움켜쥔 채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다. 곧 은희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뜨거웠던 밤을 차가운 현실로 바꿔놓았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미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은희가 곧 도착할 시간이구나. 미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 나눈 뜨거운 키스와 육체적 교감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아니, 없어야 할 일처럼 다뤄지고 있었다. 미영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한없이 초췌했다. 55의 나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눈가의 주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어진 눈빛 속에는 어젯밤의 격렬한 감정이 남긴 흔적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애써 정신을 차리려 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준호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 그의 모습은 완벽하게 사위로 돌아와 있었다. 미영은 그의 눈을 피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은희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김치찌개 냄새가 주방을 채웠지만 미영의 코끝에서는 여전히 준호의 채취가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어머니, 저는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은희 오면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을 차마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렴.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밖으로 새어나왔다. 준호는 현관으로 향했고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영의 가슴에 쿵 하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사라지자 미영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불안감은 마치 독버섯처럼 미영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났다. 김 여사의 의심스러운 눈빛, 은희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뒤범벅된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그녀는 주방 바닥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얼마 후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은희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였다. 미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급히 닦고 애써 미소를 지었다. 은희야. 어서 와. 미영은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은희의 얼굴에는 오랜 비행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은희는 미영을 와락 안았다. 미영은 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죠? 준호 씨는요? 은희는 미영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 지냈지. 준호는 아침 일찍 회사 갔단다. 내가 온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 김희영은 거짓말을 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이 가시처럼 목을 찔렀다. 은희는 미영의 말에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엄마가 잘 돌봐주셨죠? 그럼. 내가 아들처럼 잘 돌봤지. 미영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은희의 눈빛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듯 했다. 은희는 미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혹시 어디 아파요? 잠 못 주무셨어요? 미영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일찍 온다고 하니까 기뻐서 잠을 설쳤나 보다. 김희영은 애써 웃어 보였다. 은희는 미영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환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은희는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희가 샤워를 하는 동안 미영은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들을 정리하는데 문득 거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봤다.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자신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미영의 집을 흘깃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매서운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 여사는 분명 어젯밤, 아니 그보다 더 이전부터 자신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미영은 황급히 커튼을 닫았다. 김 여사의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불안감은 마치 독버섯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자라났다. 그날 저녁, 은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만큼 미영에게 해외 출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미영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미영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엄마랑 저녁 식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희는 활짝 웃으며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준호는 은희를 마주 안으며 미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준호의 눈을 피했다. 그들의 짧고도 뜨거웠던 밤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완벽하게 숨겨지고 있었다. 식탁에는 은희를 위해 미영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다. 은희는 미영의 음식들을 칭찬하며 즐거워했고 준호도 평소처럼 말없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미영은 준호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불안감을 감지했다. 식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은희는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고 미영은 그들의 맞은편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했다. 그녀의 눈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은희와 준호에게 쏠려 있었다.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은희는 준호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미영은 거실에 홀로 남아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밤중에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만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투심까지 뒤섞여 그녀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영은 스스로를 비난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미영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하면 회사에서 사택이 나와요. 주말에 같이 가서 사택 좀 보고 오지 않을래요? 좀 멀기는 하지만 조용하고 공기 좋더라고요. 은희의 말에 미영은 화들짝 놀랐다. 사택이라니. 그것은 은희가 자신과 준호의 관계를 눈치채고 자신을 떼어놓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단순한 호의일까? 미영은 은희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명랑했다. 사택이라니. 갑자기 왜? 미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래도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니까요. 지금 집에서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요. 그리고 엄마도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가끔 오셔서 바람도 쐴 겸 같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은희의 말에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사택으로 가면 준호와 더 이상 마주칠 일이 없어질 것이고 그들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준호와의 짧고도 강렬했던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영은 혼자 시장에 다녀왔다.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는데 김 여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김 여사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미영 씨, 마침 잘 만났네. 할 말이 좀 있어서 김 여사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김 여사님. 김 여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미영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지난밤에 미영 씨네 집 창문을 보는데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리고 준호 씨 방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던데. 김 여사의 말에 미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김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 사람의 죄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 여사님? 제가 잠시 잠을 설쳐서. 미영은 애써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호호, 미영 씨도 참. 나이가 몇인데 거짓말을 해. 내가 밤에 잠이 없어서 다 보인단 말이지. 준호 씨가 샤워 가운만 걸치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것도 봤고 미영 씨가 새벽까지 준호 씨 방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김 여사의 말은 미영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김 여사님. 그게.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눈물로 가득했다.
김 여사는 미영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미영 씨도 참 불쌍해. 젊은 나이에 남편 먼저 보내고 딸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망신이야. 은희가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 그리고 준호 씨도 참 대단해. 장모님까지 건드리다니. 김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미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은희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녀의 삶은 이제 지옥이 될 것이다. 김 여사님, 제발 은희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미영은 무릎을 꿇고 김 여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김 여사는 미영의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봤다. 말하지 말라고?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들 쉬쉬하고 있어. 다들 미영 씨를 이상하게 보더라니까. 사위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김 여사의 말에 미영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것일까? 그녀는 수치심에 온몸이 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은 흐느꼈다. 김 여사는 미영의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에휴, 미영 씨도 참 나이가 몇인데. 쯧쯧. 뭐,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테니 너무 걱정 마. 하지만 미영 씨도 조심해야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눈이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김 여사는 미영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치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미영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저녁, 미영은 준호에게 김 여사와의 대화를 털어놓았다. 준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술잔을 움켜쥐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다. 내가 이성을 잃었어. 이제 어쩌면 좋겠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희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들의 삶은 이제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어머니, 제가 은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은희와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이혼이라니. 그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아니야, 준호야. 그럴 수는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 집을 나갈게. 은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미영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는 미영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미영은 은희를 위해 그리고 준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은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 사택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은희는 미영의 말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은희에게 짐을 꾸리는 동안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은희는 미영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다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렸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20년 동안 홀로 지냈던 이 집을 떠난다는 사실, 그리고 준호와의 짧고도 뜨거웠던 밤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는 이미 출근한 듯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영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미 자신의 집 앞에 서성거리며 미영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여사의 눈빛에는 비난과 함께 동정심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미영은 김 여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을 응시했다. 미영은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그 소리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 듯 했다. 미영은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후련함 같은 것이 피어났다. 비록 죄악이었지만 그녀는 준호와의 짧고도 강렬했던 밤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밤은 그녀의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금 깨어나게 해주었으니까. 미영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꼭 그녀의 지나간 세월 같았다.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덧없이 지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에는 준호와의 짧고도 뜨거웠던 밤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녀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 몇 달 후, 미영은 은희가 마련해준 사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사택은 조용하고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 있었다. 미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호와의 짧고도 강렬했던 밤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미영은 텃밭에서 야채를 가꾸고 있는데 은희가 찾아왔다. 은희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실 때보다 더 힘들어 보여요. 은희의 말에 미영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은희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아주 좋아.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미영은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체온,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엄마, 혹시 준호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 은희의 말에 미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은희야. 아무 일도 없었어. 준호는 너희 남편인데. 미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은희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함께 슬픔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준호 씨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은희의 말은 미영의 심장을 칼날처럼 꿰뚫었다. 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은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영은 흐느꼈다. 은희는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미영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해요. 엄마도 여자잖아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은희의 말에 미영은 화들짝 놀랐다. 은희는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딸의 따뜻한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은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비록 준호와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짧고도 강렬했던 밤을 통해 자신이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 그녀는 텃밭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준호와의 짧고도 뜨거웠던 밤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용히 덮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녀만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 미영은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비록 죄악이었지만
그녀는 그 밤을 통해 자신이 다시금 살아있음을 느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그녀의 영혼이 준호의 품에서 다시금 깨어난 듯했다. 그것은 죄악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늙고 초라한 장모가 아니었다. 여전히 매혹적이고 살아있는 여자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늙지 않는구나. 미영의 목소리는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별들을 응시하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비록 육체는 늙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다시금 젊어졌으니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의 짧고도 강렬했던 밤의 기억들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테니까.